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농사입니다. 제가 농사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막막함을 절대 모릅니다. 당장 치료는 받아야겠고, 그런데 일을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또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죠. 아마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아파서 그만두는 거니까 나중에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사직서부터 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그냥 병원 진단서만 가지고 고용센터에 갔다가 이건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불순인 통보를 받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질병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진짜 전략이 무엇인지 16년차 노무사의 시선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이고, 둘째는 이직 회피 노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인 13주 이상의 치료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13주 미만, 예를 들어 8주나 12주 정도로 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서류의 출처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상담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소견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서의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력만 적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현재 환자의 상태로는 출근이 어렵다, 즉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진단서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다라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근거로 업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진단서 요건을 잘 갖추셨다면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더 까다롭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탈락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전문 용어로 이직 회피 노력입니다. 이직 회피 노력이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아프지만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서 퇴사를 막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센터 지침상 이 노력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근로자가 회사에 정식으로 휴직을 청구했는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휴직을 한 번도 요청해보지 않고 그냥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덜컥 사직서를 냈다? 그러면 고용센터는 이직 회피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휴직을 쓰라고 배려해줬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냥 퇴사해버렸다면 이 역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진단서상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데 회사가 사정상 딱 2개월만 휴직을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퇴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단 회사가 제시한 2개월의 휴직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만약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휴직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휴직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회사를 다니려는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고용센터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직 회피 노력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 방법은 바로 회사가 작성하는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회사가 이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근로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휴직을 좀 달라고 애원했는데 나중에 회사는 확인서에 해당 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딱 체크해버리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냥 해주면 될 것을.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라도 아픈 직원 휴직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알려지면 회사에 뭔가 법적인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까 겁을 먹어서 방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져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사에 휴직을 명확히 신청했고 또 회사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한 기록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말로만 한 건 소용없습니다.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같은 객관적인 증거만이 나중에 회사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법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회사가 아픈 사람 휴직도 안 시켜주다니 이거 너무 악덕기업 아니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분개하십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에 대해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 것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싸움은 회사의 불법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회사를 다니려고 노력했는가를 서류로 증명하는 증거 싸움이라는 점 뼈저리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자격은 단순히 아프다는 호소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아주 까다로운 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3주 이상의 명확한 의학적 진단, 그리고 치열한 이직 회피 노력의 입증, 이 두 가지 핵심 열쇠를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부디 치료 잘 받으시고 오늘 내용이 막막한 상황에 놓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문의 남겨주십시오. 16년차 노무사의 경험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민승기 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